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가 제철인 갈치는 우리 식탁의 인기 메뉴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갈치를 고를 때는 표피에 상처가 적고 은백색의 광택을 띠며 몸통을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싱싱한 갈치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균이나 살균 성능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행여나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묻어 있다가 신체와 접촉하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단연간의 연구 끝에 항균력이 오래가는 항균 탈취제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예상치 못한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것은 물론이고 외부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개인위생과 청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바이러스를 살균하거나 항균 기능이 뛰어난 생활용품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여기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유해 환경 속에서 고품질의 항균제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걸맞은 다양한 제품을 제안하고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회사로서 산업용 세정제 제조 및 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친환경적인 화학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산업용, 가정용, 전자재료용 화학기술 분야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사기술로 개발한 항균제를 바탕으로 생활용 항균 탈취제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산업용 기능성 세정제와 건축용 코팅제 등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2013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축적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여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과 생산팀, 그리고 연구행 개발팀과 기획팀, 미화팀으로 전문 영역을 구축한 이곳. 2014년부터 항균제와 향수의 기술이 하나로 집약된 항균 탈취제를 개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는데요. 저의 좌우명은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지닌 등고잡이입니다. 이러한 좌우명을 회사 경영에 녹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성공의 확실한 방법은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전공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고객의 사소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마케팅과 기술력에 접목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직책의 구분 없이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류나 소파, 스마트폰 케이스 등 일상생활 중 자주 접하는 물품이 각종 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항균제라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구리 성분을 활용한 항균제를 개발했다는데요. 예전부터 구리는 탁월한 항균력으로 상처 감염 방지나 치료 또는 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위생이 요구되는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는데 가격이 비싸고 불식 우려가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기존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리를 활용한 항균제는 높은 원료 비용과 수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당사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구리 성분을 활용한 항균제를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특징으로는 구리 성분을 이용한 수용액 상태의 금속 이온을 화학적 결합에 의해 만든 항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항균 탈취제는 항균력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친환경 물질로 인체에 자극을 주지 않는 중성의 pH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가공인 시험검사 연구기관으로부터
황색 포도상구균, 폐렴균, 대장균에 대한 항균 성능시험 성적서를 받은 것은 물론 의류시험연구원에서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하며 정전기 방지 기능성도 입증받았다는데요. 구리 이온을 이용한 저희 항균 탈취제는 시간이 지나면 항균력이 다소 떨어지는 일반적인 항균제 제품들과 달리 화학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기술을 접목하여 피도체에 적용 시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 항균력이 유지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생활용품, 애견용품 등 위생이 필요한 분야에서 강력한 항균 위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항균 탈취제는 항균 및 탈취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특한 향을 조제하여 접목했기 때문에 의류나 침구류 등 향이 필요한 곳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항균제를 이용해 항균 탈취제뿐만 아니라 산업용 세정제와 펄프용 탈취 및 항균제도 생산하며 온라인 유통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구리 기반의 항균 탈취제를 이용해 세균 번식을 막고 기분 좋은 향기로 산뜻한 일상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운 날에는 활동량이 적어도 체력이 금방 떨어져서 체력 보충을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발효기술을 통해 침향의 효능을 높인 건강식품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인해 몸의 순환이 막혀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기력이 떨어져 만사가 귀찮고 늘 피곤함을 달고 살며 입맛도 잃기 쉽다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는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요. 변하는 외부 온도에 몸이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써버리면 면역체계가 교란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진다는데요. 따라서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당근이나 브로콜리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신선한 제철 과일을 섭취해주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식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침향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침향의 한자 뜻은 가라앉을 침, 향기 향으로 물에 가라앉는 향이 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침향은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침향나무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수지 성분 때문이고 그 성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주 성분이 됩니다. 수지의 순도가 높을수록 약효가 좋은 제품이 되겠죠. 침향은 한방서적에서 보약 처방과 혈관 질환, 신장 질환 개선 등의 처방에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침향은 향유고래의 용연향과 사향노루의 사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으로 꼽히는 약재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효과 외에도 침향이 지닌 잠재성에 있어 지금도 새로운 효능이 연구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침향은 신장과 기력 회복에 효과가 있는 베타셀리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아가로스피롤이 함유되어 있고요. 세로토닌 분비 증가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발효 추출물 특허 보유자인 김정진 한의학 박사. 20년간의 연구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침향의 발효 기술을 접목하여 발효 침향 제품을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걸맞는 발효 컨셉의 보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만든 처방입니다. 발효를 하면 그 유효 성분들의 흡수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장면역 활성이 우수한 유산균으로 생약제들을 직접 발효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진단은 너무 비싼 처방이라서 사양 대신 침향을 배합하여 가성비 높은 발효 컨셉의 보약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발효 침향 제품은 한 3, 4개월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한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력이 떨어져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거나 만성 피로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발효침양원의 주성분을 알아보면 혈액순환을 돕는 침양과 뼈 건강과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녹용, 그리고 발효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발효 추출물 같은 경우 폐와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와 맹문동, 당귀 등 여러 약재를 면역 활성이 있는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발효침향 제품에 적용된 발효기술은 설탕이나 당을 사용하지 않고 도라지와 당귀, 맹문동 등의 생약재를 직접 발효하여 그 유효성과 흡수력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면역 활성 유산균 4종으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장면역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약재와 프로바이오틱의 좋은 만남의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추출물은 15시간의 표준화된 발효 공정으로 특화된 발효 과학 기술이 적용되며 발효침향 제품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의 위생관리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침향 제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침향 제품은 섭취 초기에 설사를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반알씩 나누어 드시다가 장 상태가 적응이 되면 다시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간염이나 간 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신중히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귀한 약재 중 하나인 침향을 원료로 한 건강제품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후 신중하게 구매하길 바랍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언어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화 시대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인데요. 영어는 이미 한 국가의 언어가 아닌 만국 공통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영어를 배우고 대학에서도 또 졸업 후에도 취업을 위해 다시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대부분 주입식 학습으로 진행돼 영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언어 습득 면에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어학원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단계별 영어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끌고 있다는데요. 도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저희 어학원은 논어에 나온 공자님의 말씀을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학창시절 12년 동안 영어 학원에 다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눈만 뜨면 가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영어 학원을 만들자. 이것이 저희 어학원의 목표입니다. 토익 스피킹 등 다수의 공인인증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며 토익 전문 강사로 활동하다가 주니어 교육으로 전향한 지 올해로 15년이 된 남경채 대표. 베테랑 강사들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를 학습하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요. 무한한 재능을 지닌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진심이 담긴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게 해주시고 또 저를 우등생이라면서 인정해 주셨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후에 저는 자신감을 갖고 너무나 평범한 학생에서 학창 시절에 계속해서 우등생 될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저를 만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체계적이고 탄탄한 커리큘럼을 통해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곳.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단계별로 특화된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기초 과정부터 시작하며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운 기간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를 통한 철저한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까요?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요소는 학습 스테이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학습 목표가 다릅니다. 영어를 재밌고 좋아하게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는 또 선생님과 학생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이 되면 또래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성실하게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함께하고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부터 어휘, 독해, 청취, 문법, 말하기까지 영역별 전문 강사들이 각 영역을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영어의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제 수준에 맞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는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도 두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재미있게 잘 배운 것 같아요. 이곳에서 단순히 영어 교육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업과 성적은 물론 평소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까지 세심히 신경 쓰며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강사님들의 애정어린 꼼꼼한 지도와 아이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덕분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저희 어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내신 성적 1등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어학원이 열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자녀를 믿고 보내주십니다.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학원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바쁜 현대인들이 제때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자른 가운데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맛과 간편함 또한 놓치지 않은 죽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1분 1초를 다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아침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하면 일일 필요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해 빈혈이나 골다공증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안 돼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씹고 삼키는 기능과 소화기관이 약한 고령층 같은 경우 제대로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다는데요. 그렇다면 바쁜 현대인들과 고령층이 필수 영양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식품회사. 이곳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에 기본 가치를 두며 바쁜 현대인들과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 좋은 식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는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3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및 성인죽 브랜드를 론칭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식품 기업으로서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연과 사람을 존중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친환경 원료로 만든 이유식 브랜드와 유기농 쌀과자, 김 등 가족을 위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식품 기업으로 자리 잡은 이곳. 최근에는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약식 동원의 이치를 담은 죽 브랜드를 선보였다는데요. 바쁜 일상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하여 지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나 몸이 지쳐 있을 때 또는 허약해진 몸을 회복하고자 할 때 혹은 건강을 지키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 마음을 죽으로 표현하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정성이 담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물 세트도 만들어서 새롭게 죽 브랜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죽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쌀인데요. 이곳에서는 현미와 흑미, 찹쌀 등 유기농 곡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항생제 한우와 닭가슴살 등 영양소가 가득한 재료를 넣어 퀄리티 높은 죽을 탄생시킨다는데요. 저희는 전남에 위치한 농업기술원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곡류 연화와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흡수율 증대 기술을 개발하고 저희가 가진 유동식 생산 기술 노하우를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문 영양사들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재료를 엄선하여 유기농 쌀, 잡곡, 무항생제 한우, 닭고기 등과 어우러지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한 레시피를 개발하였고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려 소비자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죽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죽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된다는데요.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공장으로 최적의 조리시설과 철저한 위생 시스템을 갖췄으며 죽 생산 시 보존료, 감미료 등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 영양사들과 조리사들의 노하우로 완성된 죽은 1차 포장 완료 후 금속 검출기와 중량 검사를 거쳐 멸균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첨단 장비와 저희 기술진의 노하우를 통한 멸균 과정을 통해 보존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도 장기 보존이 가능해져 맛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안전하게 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차가버섯과 맹문동에 진하게 우려낸 무항생제 한우 육수를 더해 진한 풍미가 일품인 죽부터 약재로 사용되는 용안육과 콩, 녹두 등 두류로 죽을 쏘어 깊고 구수한 맛이 나는 죽, 그리고 영양소의 보고라 불리는 뿌리 채소와 캐슈넛이 들어가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죽과 황기 육수로 깊은 맛은 한층 올리고 초석잠 등 다양한 재료를 듬뿍 넣어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매력적인 죽 등 현대인들이 취향대로 골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총 8종의 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면 영양이 풍부한 유기농 재료가 듬뿍 들어간 죽으로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끼니를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는 대중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 기술도 발달하고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화된 첨단 의료 장비를 활용한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음식물을 씹는 저작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역할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라는데요. 자연 치아가 상실되면 심미성이 저해되는 것을 넘어 영양 섭취를 어렵게 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된 치아 공간으로 옆 치아가 이동하거나 기울면서
치열이 변형되거나 심한 경우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이때 고민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턱뼈와 유착이 잘 되는 인공치근을 식립한 후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결합시키는 치료인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 치료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교한 수술을 기대할 수 있는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수술로 컴퓨터를 통해 오차 없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도로 상황을 파악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최적의 경로로 목적지를 안내하는 것처럼 임플란트 내비게이션도 환자의 골조직과 신경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빠르고 안전한 수술 경로를 찾아주는 치료법입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을 절개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해 출혈과 감염 위험이 크고 수술 후 상처가 아무는 시간도 긴 편이라는데요. 반면에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정확도가 높고 잇몸 절개가 필요하지 않아 환자가 느끼는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알아보면 우선 3D CT와 구강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해 환자의 구강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한다는데요. 그 후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적절한 수술 경로와 최적의 식립 위치를 파악하고 개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합니다.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은 정확성, 안정성, 수술 후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마다 치아의 모양, 잇몸뼈의 상태가 다른데 수술 전 환자 개개인의 궁합 상황에 맞는 맞춤형 모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수술 시간도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무절개로 수술하기 때문에 치유가 빠르고 수술 후 환자가 느끼게 되는 부기와 출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아무리 임플란트 식립이 잘 되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잇몸 주변에 염증을 더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임플란트가 치조골과 융합 전에는 가급적 수술 부위로 식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리식을 같이 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복약 지도를 충실히 따라 약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꾸준히 구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치아를 상실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 기술로 더욱 정교하고 안정성 높은 식립을 완성할 수 있는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준교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까?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분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환자분의 전신질환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고요.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의료진의 지도를 잘 따라주셔야 안전하게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분의 치조골량이 부족한 경우 고리식을 통한 치조골 증대술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데요. 다만 고리식의 경우 모든 케이스에서 가능하신 것은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고리식제의 종류, 고리식 테크닉 등이 수술 후 치료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확한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가혈 이식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 PRF라고 부르는 건데요. 환자분 본인의 혈액에서 고농도의 백혈구와 혈소판을 추출한 후 그 안에 있는 면역인자와 성장인자를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하는 겁니다. 본인의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 적고 골 유착을 도우며 회복 또한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임플란트는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도 본인의 치아보다는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치아를 최대한 살리려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야 돼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면 임플란트는 고난이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 주의사항을 충분히 들으시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과 의료기기가 잘 준비된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재테크 방법이 다양해진 요즘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초저금리 저성장의 경제 불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은 물론 사회 초년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테크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저축부터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보 경매자들에게 부동산 경매란 쉽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문가가 아닌 초보 경매자들도 손쉽게 부동산 경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페셔널한 강사진을 구성하여 아낌없이 경매 실전 노하우를 제공하는 학원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멘토쌤들이 이제 실무를 띄고 있어요. 직접 경매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수강생분들께 저희 경험을 고스란히 전수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론부터 실무까지 차근차근 수업을 하는 그런 이제 학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실안은 수강생들의 수업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친구에게 설명하듯 재미있게 경매 가치 분석부터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등 부동산 경매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초반, 그다음에 실전 임장반, 그리고 명도반, 세무반, 그리고 이제 심화학습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과정이 있고요. 어느 정도 내가 좀 배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실전반이라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야 되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또 법원에 가서 입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낙찰받게 되면은 또 그걸 또 처리도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처음 겪어보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실무 과정까지 다 겸비를 하고 있죠. 초보 경매자뿐만 아니라 실전으로 경매를 익힌 사람들에게도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부동산 재테크 교육은 필수라는데요. 이곳에서는 정확한 권리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며 수강생들이 경매 실무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낙찰도 받게 되고, 낙찰 받는다고 끝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부동산 경매.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이론부터 실전까지 체계적인 수업을 받은 후 부동산 경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정일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의 장단점은 뭘까요? 일단 부동산 경매는 뭐니 해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큰데요. 그중에 경매가 일부인데요. 그 일부가 어떻게 보면 계란의 노른자 같은 부위예요. 그래서 경매를 배워두면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부동산 경매는요,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관계가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입찰을 가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뭐 사법시험 보듯이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달 정도만 이렇게 기본적인 법률 지식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걸 피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 이제 낙찰받는다 가지고요, 막바로 내 집이 되지가 않아요. 일반 매매는 잔금 치르면 바로 내 집이잖아요. 근데 경매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명도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요, 예상보다 더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초보자들께서요, 그게 일종의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기 전에 이런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내 동네의 물건들을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나와 있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 내가 평상시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또 동네에서 봤던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 나왔네? 근데 저게 내가 알고 있던 시세보다 싸네? 그럼 이게 흥미가 생기거든요. 우선 그렇게부터 시작하시는 게 흥미를 갖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시에 어떤 점에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경매라는 게 이제 빚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데 권리관계라는 게 결국 채권 채무관계거든요. 그래서 빚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빚을 누군가가 꼭 갚아야 돼요. 떠안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빚을 책임지는 거는 그 집의 소유자거나 채무자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집을 낙찰받은 낙찰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권리 분석인데 그 빚을 내가 떠안는다는 걸 모르고 낙찰을 받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빚이 내 거야. 그러면 그 집을 포기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날리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돈을 묶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매의 위험한 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네가 위험한 거다. 즉 공부를 안 하고 덤비면 너가 위험해지니까 반드시 그런 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세 파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경매라는 게 경매 자체가 싼 게 아니고요. 경매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시세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덜컥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 시세보다 비싸네? 그러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내가 가진 돈의 한도 내에서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형 수술 중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수술이 바로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른 쌍꺼풀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눈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 외적인 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눈 성형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눈 성형은 눈매 교정술부터 트임, 상안검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쌍꺼풀 수술은 보편화된 수술로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쌍꺼풀이 원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눈꺼풀 피부와 더 깊은 곳에 있는 눈 뜨는 근육 사이가 인대와 같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이란 것은 바로 그 연결을 수술로 만들어내어 눈을 뜰 때 근육이 피부를 안으로 쏙 끌고 들어가게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많은 사례가 이루어지는 만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 재수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쌍꺼풀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술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재수술을 통해 회복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술 방법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상담과 진단이 필수라는데요. 그렇다면 쌍꺼풀 재수술을 결정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전 쌍꺼풀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잔 붓기가 없어져야 하고 이전 수술에 의한 내 외부 흉터, 또 딱딱해진 조직들이 완전히 부드러워진 후에야 재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 방법은 케이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데요. 절개법이나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방을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경우 혹은 기존의 수술법을 먼저 푼 뒤 재수술을 시도하는 경우 등 저마다 상태에 맞는 수술법을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술 후 실밥 제거 전 며칠 동안은 붓기 감소를 위해서 얼음찜질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으며 실밥 제거 후에는 온찜질, 반신욕 등을 하면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엎드려서 주무시지 말고 가급적 상체를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으며 실밥을 제거한 다음 날부터 가벼운 세안은 가능합니다. 또한 염증 예방을 위해 처방약 복용을 잘 해주시고
수술 부위는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말고 3주 정도 찜질방이나 목욕탕, 격한 운동이나 술, 담배를 피하셔야 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대중화된 수술인 만큼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만약 쌍꺼풀 재수술을 고려한다면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재수술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국동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경우에 쌍꺼풀 재수술을 하나요? 네, 가장 흔한 경우는 어렸을 때 첫 수술로 비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였는데요. 그 라인이 느슨해져서 대칭이 깨지거나 완전히 풀려버렸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절개법으로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절개로 전환해서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쌍꺼풀의 높이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 모양이나 형태의 쌍꺼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을 또렷하게 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쌍꺼풀 수술만 진행했을 경우에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쌍꺼풀 라인에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재수술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전 수술 후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붓기가 완전히 빠진 후에 6개월 후에 재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쌍꺼풀이 부어 보인다, 소세지 같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붓기가 아니고 피부나 근육 조직이 두꺼운데 쌍꺼풀을 높게 만들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조직을 제거해서 얇게 만들어주고 쌍꺼풀을 낮춰주는 재수술을 한다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높이의 쌍꺼풀이라도 눈을 또렷하게 뜬다면 얇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동반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재수술을 많이 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첫 수술을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셨다, 환자 본인과 디자인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셨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 본인의 취향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할 때는 본인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 개선시키고 싶은 사항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는 그런 의료진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또 첫 수술을 실패해서 너무 상심하셔서 재수술을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수술을 통해서 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재수술을 성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812만 명이라는데요. 전체 인구 대비 15.7%로 이미 고령 사회에 들어섰으며 2030년엔 25%, 2060년엔 43.9%로 고령화 비율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고령자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점인데요. 이에 우리 사회는 고령층이 많아지는 만큼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년 인구에 맞춘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환자가 병원에 갈 때 가족을 대신하여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한 이상달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대형 병원에서의 그 병원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대학병원에서 협약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에 현재 그 서울시의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 대형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직 의료 종사자로서 수많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고충과 필요로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 이상달 대표. 이에 동료 의사 간호사들과 함께 병원 동행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은 후 원하는 대형 병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병원 동행 방문 날짜와 시간을 체크한 후 신청 가능한 병원 동행 매니저를 확인해 매니저를 지정하고요.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만날 장소를 체크하고 이용자 대신 의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기재한 후 결제하면 된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그 고령층들입니다. 이 앱에 대한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좀 사용 방법이나 디자인 등을 굉장히 편리하게 배치를 했고요. 아무래도 좀 의료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보안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환자의 자택이나 지정한 장소에서부터 병원까지 동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 접수부터 시작해 각종 검사실과 진료실에 갈 때도 동행하고 더 나아가 처방약 수령이나 입퇴원 수속 등 번거로운 업무까지 대행하며 환자를 성심성의껏 도와준다는데요. 대행병원에 가면 진료 접수부터 수납, 예약까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부탁은 했었거든요. 이제는 자연스들한테 부탁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신청해서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보호자 없이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 환자라면 병원 동행 매니저가 병원 진료를 위한 모든 과정을 환자와 동행하며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병원 동행 서비스를 개발한 계기가 뭘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구조가 오래 지속이 되고 노인들의 그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노인 고령화로 진행되면서 이제 노인분들 질환이 증가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반면 그 이분들을 모시고 갈 자녀의 숫자는 매우 적어지고 또 바쁩니다.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분들을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좀 제대로 안정화되게 정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본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내가 돈을 주고 남에게 의뢰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기도 어떤 죄책감을 덜어낼 수가 있고 부모 입장에서도 어떤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내 아들이나 딸들, 며느리를 고생시키네? 라는 이런 부담감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간에 감정적, 시간적인 부담을 좀 덜어내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나 어떤 정부기관에서 일부 노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노인들의 그런 그 병원 내원 같은 것이 굉장히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현재 이 서비스가 그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금년 내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현재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해외 환자 유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인 의료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 의료 관광, 의료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어플을 통해서 해외 환자들도 손쉽게 우리나라 병원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한다면 좀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그 의료 문화를, 의료 그 수준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릴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꿀잠 자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이 덥더라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고요. 조명의 조도는 낮추고 색 온도가 낮은 오렌지색 조명을 사용해서 침실을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수면을 방해하는 블루라이트가 방출되기 때문에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